이번에 50억 클럽입니다. 50억 클럽. 대장동이라는 본료에서 살짝 옆으로 삐져나온 50억 클럽. 50억 클럽 곽상도 1심 무죄 뒤집기에 나선 검찰입니다. 호반건설 등을 압수수색했다라는 건데 지금 50억 클럽의 이 관여 의혹을 짧게 지금 이렇게 좀 그림으로 나타냈습니다. 보면 처음에 성남의 뜰, 대장동을 만들려고 이 자금이죠. 성남의 뜰 컨소시엄이 있는데 이걸 하나은행이 깨고 산업은행 쪽이랑 뭘 이렇게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보이니까 김만배 씨가 이 같은 성균관대 동문이고 또 평소에 친했던 곽상도 전 의원한테 하나은행이 빠지지 않도록 계속 우리 좀 성남의 뜰에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자 이 곽 전 의원이 힘을 썼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대가로 50억 원을 약속했고 이 50억을 아들을 통해서 세후 25억을 지급을 했다라는 게 사실 이 사건의 본 개요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음 기사 좀 같이 볼까요? 곽상도 다시 겨누는 검, 아들을 뇌물 공범으로 적시를 했습니다. 아들도 결국 아들을 통해서 50억, 세금 떼고 25억 받은 거 아들을 통해서 갔기 때문에 아들도 대장동 일당들하고 공범인 거 아니냐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리고 아들도 그렇고 곽상도 전 의원한테도 범죄 수익 은닉 혐의를 추가로 적용을 했습니다. 사실 1심에서는 적용되지 않았던 부분들을 지금 추가로 적용을 하는 건데 이런 부분들이 임 변호사님 혹시 검찰이 이렇게 추가로 적용하는 부분에 좀 과도하다, 좀 점프해서 적용을 했다 이런 느낌은 없나요?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고요. 이제 아들을 공범으로 이제 입건해서 네. 지금 피의자로 해서 지금 압수수색했다는 건데 이 부분은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애초에 네. 그렇게 시작을 했었어야 수사가 진행이 됐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네. 피의자 신분과 참고인 신분은 수사 방식과 그 절차가 완전 다릅니다. 그래서 피의자로 입건하면서 네. 강제 수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아들에 대해서 입건하고 관련 자료를 모두 압수수색하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문제는 1심 판결이 났고 네. 사실 지금 범죄수익은닉처벌법 네. 같은 쟁점입니다. 그게 유죄가 돼야지 그 처벌받기 때문에 네. 사실은 새로운 범죄 사실이 추가된 것은 사실상 아닙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엔 이 50억 원이 쉽게 말하면 뇌물이냐 아니냐 이렇게 항소심에서 결정이 날 것인데 네. 역시 뭐 보기에 따라서 완전 다르지만 퇴직금으로 보기에는 너무 많은 금액이다. 아무리 봐도 그런 측면이 상식선에서는 타당하다고 보여지고요. 네. 다만 직무 관련성 관련해서는 방금처럼 하나은행 퇴출 관련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검찰에서 재반 사정을 수사할 필요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뭐 이런 혐의를 적용하는 게 좀 과도한 부분은 없고 뭐 그럴 법하다라 말씀을 주셨는데 그럼 왜 1심에서 진즉이 안 했느냐라는 의문이 또 생깁니다. 예, 그렇습니다. 통상 수사할 때 네. 뭐 경찰도 그렇고 검사도 그렇고 특히 검사 측에서는 뭐 아버지를 입건했는데 아들까지 입건하느냐 이렇게 인간적인 면도 사실 있을 수 있고 네. 그렇지만 이 사건은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지금 전 국민이 보고 있고 대통령 선거와 관련되고 대장동 사건 엄청난 이슈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은 잘못된 방식이었다 생각합니다. 지금 옆에서 이상식 실장님이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으신 것 같아요. 말씀해 보시죠. 아까 요즘 동아일보 기사에 네. 1심 무죄 뒤집기에 나섰다고 하잖아요. 그죠? 네. 저는 1심 무죄 뒤집기에 나선 게 아니고 뒤늦게 나섰다. 뒤늦게. 지금 뭐 하고 이제까지 있다가 미적거리고 있다가 이제 와서 이제 수사를 하느냐. 지금 곽상도 무죄 판결이 난 게 지금 언제입니까? 한참 전인데 네. 이제야 저렇게 이제 압수수색에 나섰다. 저거는 제가 보기에 이제 어제 특검법 50억 특검법이 법사위 소위를 통과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또 그나마 또 검찰이 수사에 나선 것도 네. 50억이 이제 무죄로 나가지고 국민적 공분을 산 이후에였단 말이죠. 네. 그래서 검찰은 사실은 50억 클럽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를 하고 싶지 않았던 거죠. 왜냐하면 거기 전부 다 법조 검찰 인맥이 대거 포진해 있기 때문이죠. 뭐 곽상도, 김수남, 최재경,
네. 이런 분들이 전부 다 검찰 출신이지 않습니까? 박영수 특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는 검찰이 이제까지 수사를 안 하고 싶었는데 지금 어쩔 수 없이 국민의 여론에 밀리고 또 이제 특검법이 이제 시행이 될지도 모르니까 네. 서둘러서 이제 저렇게 수사를 하는데 과연 얼마나 지금 벌써 증거 인멸이 다 됐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과연 얼마나 이제 결과를 낼 수 있을지는 의문이 됩니다. 지금 이 어제 이 법사위 소위를 통과한 50억 특검법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 부분 관련해서도 또 국민의힘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조 변호사님. 이게 지금 검찰이 수사가 끝난 뒤에 특검이 하는 게 아니고 아니면 검찰에서 들어가기 전에 바로 그냥 특검으로 시작을 하는 게 아니고 검찰 수사 중에 특검을 하면 이거는 검찰 수사를 하나마나 사실상 중단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근데 특검법의 취지 자체가 정치적인 문제에 있어서 그다음에 검찰의 그 수사에 대한 공정성을 제대로 담보할 수 없는 경우에 실시하는 게 특검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같은 경우에 50억 클럽 사건은 지금 사건이 불거진 게 아마 1년 한 6개월 정도 지났을 겁니다. 네. 그동안 지금까지 수사가 거의 진행이 되지 않고 그나마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해서만 수사가 진행되고 기소가 되었는데 네. 결국에는 그 50억에 대해서도 물론 무죄가 선고됐으니까 국민적인 공분이 상당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뒤늦게 모든 것들을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이 모든 거 국민들이 봤을 때는 수사 의지가 없는 거 아니냐, 부족한 거 아니냐라고 충분히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50억 클럽에 대한 수사를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시점 자체가 네. 그 50억 클럽 특검법을 상정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부터였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특검법 50억 클럽 특검법이 소위를 통과하게 됐죠. 그러니까 딱 그날 같은 날 호반 건설에 대한 압수수색이 또 진행이 됐습니다. 저는 그 50억 클럽에 대한 수사의 진척 속도 앞으로의 그 방향성은 네. 이 지금 그 국회에 계류 중인 특검법의 진행 속도와 아마 궤를 같이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만약 특검법이 속도를 낸다면 저는 50억 클럽에 대한 수사도 더욱더 속도를 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과연 검찰이 제대로 된 수사 의지가 있나? 수사 의지가 없다면 특검법으로 해결하는 게 맞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죠. 네. 일단 특검이 됐든 현재 검찰 수사가 됐든 경쟁적으로 수사를 하든 어쨌든 간에 결과적으로 50억 클럽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좀 이 진위가 좀 밝혀질 수 있기를 기대를 해봅니다.